세미나 27기 박성호 학생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를 맡은 박성우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잠깐 하면은 이름은 박성우고요. 나이는 25살이고요. 학번은 13학번, 학년 3학년, 그리고 PCRC 27기 학술부장 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자격난을 시간을 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네트워크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할 게 있다면은 이 네트워크 쪽의 내용이 2학년 2학기 데이터 통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데이터 통신에서 나올 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컴퓨터로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컴퓨터로는 먼저 우리 문서 작업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엑셀이나 한글이나 이런 거 가지고 문서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1학년 2학기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루프죠. 네, 이게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건데요. 컴공과라면은 반드시 해야 할 코딩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컴퓨터로는 가장 중요한 인터넷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우리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문서 작업 같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은 작업 같은 것을 먼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온라인 게임 같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작업, 이렇게 컴퓨터로 하는 일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작업에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작업이 절대적으로 많은데요. 저희가 신경 쓰지 못한 부분에서도 다 세세하게 네트워크들이 작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트워크라는 것은 무엇이냐? 컴퓨터 상호 간의 정보 교환과 정보 처리를 위한 데이터 통신망을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네트워크라는 것의 개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자, 지금 왼쪽 컴퓨터 보시면은 왼쪽 컴퓨터에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있고, 그리고 오른쪽 컴퓨터에도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그러면은 네트워크라는 건요, 자, 왼쪽 컴퓨터에 있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옮기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 컴퓨터에 있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말해서 데이터를 사용자끼리 주고받는 통신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네트워크를 쉬운 사례에 대해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 편지를 주고받을 때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일단 사람 2명이 있어야겠죠? 자, 우리 편지 봉투에 왼쪽 위에 발신인, 발신 주소, 발신 우편 번호 씁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 수신인, 수신 주소, 수신 우편 번호 이런 거 적습니다. 자, 이런 것을 다 적어서 우리 이 편지를 우체국에다가 보내줘요. 우체국에다 보내면은 그 상대방 쪽에 우체국이 이렇게 전달을 해주죠. 자, 그러면은 이 전달받은 우편을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어떤 걸 확인할 거냐? 이게 나한테 온 건지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수신인, 수신 주소, 수신 우편 번호를 확인을 할 겁니다. 자,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 반송을 할 거예요. 다시 반대쪽으로 돌려보낼 거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네트워크를 간단하게 편지에 비유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편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랑 네트워크에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네트워크로의 확장을 잠깐 보겠는데, 자, 우리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는요, 먼저 편지 봉투에 발신인, 발신 주소, 발신 우편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왜냐면은 잘못되었으면은 반송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수신인, 수신 주소, 수신 우편 번호를 적어야지
다른 쪽으로 이 편지가 보내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발신인, 발신 주소, 발신 우편 번호는요. 발신인, 다시 말해서 정보를 보내는 기기에 대한 정보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신인, 수신 주소, 수신 우편 번호는요. 수신인, 다시 말해서 정보를 받는 기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컴퓨터를 주소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우리 TCP/IP 프로토콜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은 TCP/IP 프로토콜 모델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컴퓨터 간에 주고받는 메시지를 전송할 때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맞은 크기로 나눠서 이걸 전송하고 이를 받아서 다시 원래 정보로 변환하는 것을 약속해 놓은 것을 TCP/IP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거의 정의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초만 보는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잠깐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OSI 7계층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TCP/IP보다 늦게 나왔지만 효용성이 모자라서 지금 TCP/IP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TCP/IP랑 OSI 모델이 뭐가 다르냐? 자, OSI 모델의 5, 6, 7계층을 하나의 계층으로 묶습니다. 5계층은 세션 계층, 6계층은 표현 계층, 7계층은 응용 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이 계층들을 하나의 계층, 응용 계층으로 묶어서 사용을 합니다. TCP/IP에서. 자, 책마다 다르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TCP/IP 프로토콜의 모델의 계층에 대해서는 책마다 다르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게 크게 4계층 또는 5계층으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대체로 5계층으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많으세요. 심영철 교수님한테 제가 배웠는데 5계층으로 가르치셔서 오늘은 5계층으로 한번 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계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1계층 피지컬 레이어, 그리고 2계층 데이터 링크 레이어, 그리고 3계층 네트워크 레이어, 4계층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리고 5계층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편지 기억나시죠? 편지 쓰는 거 기억나실 텐데, 자, 아까 편지를 쓸 때 우리 주소를 적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컴퓨터가 주소를 어떻게 적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기 전에 여기에서 처음으로 설명할 게 있는데, 여기 소스 호스트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소스 호스트는 정보를 보내는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호스트는요, 정보를 받는 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소스 호스트에서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왼쪽에 메시지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메시지라는 게 우리 데이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이 데이터를 메시지를 밑에 계층으로 보냅니다. 밑에 계층으로 보내면은 밑에 계층으로 보내기 전에 먼저 잠깐 설명할 게 있는데, 이 5개의 계층 있죠. 5개의 계층, 어플리케이션,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피지컬 계층은요, 각각의 주소를 따로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피지컬 계층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주소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4개의 계층에만 주소가 존재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각자의 주소를 적을 거예요. 자, 위에 이 메시지 보이시죠? 메시지를 이 어플리케이션이 아래 계층으로 보낼 겁니다. 아래 계층으로 보내면요, 이 트랜스포트 계층은 이 메시지 앞에다가 자기의 주소를 적습니다. 여기 앞에 4 보이시죠? 4가 이 트랜스포트 계층이 자기의 주소를 적은 겁니다. 이
데이터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주소를 적었다라고 해서 이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헤더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헤더를 적고 나서 자기 주소 다 적었으니까 이제 다음 계층으로 넘어가자. 밑에 계층으로 이걸 내려 보냅니다. 그대로. 자, 그러면 네트워크 계층이 이거를 또 받아서 그 4번 주소 앞에다가 자기 주소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4번 앞에 3번 주소 이렇게 붙은 거 보이시죠? 헤더 붙은 거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적었으니까 그 다음 계층으로 넘어가서 데이터 링크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주소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주소를 붙여줄 겁니다. 자, 그러면 주소를 다 붙였으니까 자, 피지컬 계층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주소가 데이터가 넘어갈 거예요. 데이터가 넘어가면요. 잠시만요. 데이터가 넘어가면요. 자, 이런 식으로 맨 밑에 지금 데이터가 아까 적은 대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이 각각의 계층에서는요, 이게 자기 주소가 맞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해볼 겁니다. 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아까 우리 데이터 링크 계층 2번 헤더 썼었죠. 자, 그러니까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이 2번 헤더가 자기 주소가 맞는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기 주소가 맞아. 자기 주소가 맞으면은 그럼 이 2번을 없애고 위로 올릴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2번이 사라진 채로 올라왔죠. 자, 그러면 네트워크 계층도 마찬가지로 3번을 떼서 비교를 해보겠죠. 자기 주소랑. 자, 3번이 자기 주소가 맞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3번을 없애고 위로 올려보낼 겁니다. 트랜스포트 계층으로. 자, 트랜스포트 계층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자, 마지막으로 트랜스포트 계층도 이게 자기 주소가 맞는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맞으면은 이것도 띄어서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으로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호스트에다가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주소를 붙이는데요. 자,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네트워크에서 모든 데이터는 패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메시지, 다시 말해서 데이터라고 아까 설명을 했었죠. 이거를 패킷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앞에 주소를 적을 때 이걸 헤더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주소를 적는다라는 거는요, 주소 정보도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패킷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5개 층에는 각각의 주소랑 이름이 각각의 패킷 이름이랑 주소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주소가 있는데, 자, 먼저 물리계층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패킷 이름은 비트입니다. 물리계층은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아까 이야기 드렸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요, 패킷 이름은 프레임. 그러니까 아까 우리 헤더 붙인 거 있었죠? 2번 헤더 기억나실 거예요. 헤더 붙인 거에 패킷 이름을 프레임이라고 부르고 거기에다가 적는 주소가 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다른 말로는 맥 주소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계층은 네트워크 레이어가 될 거예요. 네트워크 레이어가 되겠는데 패킷 이름 아까 헤더 이름이 데이터그램이 되겠고 주소는 로지컬 어드레스, IP 주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IP 주소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패킷 이름 트랜스포트 레이어 4번 계층은요, 패킷 이름이 세그먼트 또는 유저 데이터그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소는 포트 넘버를 사용합니다. 포트 번호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응용 계층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요, 패킷 이름은 메시지라고 부르고요. 주소는 네임을 사용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데이터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주고받고 하는 과정 봤었어요. 자, 근데 우리 편지가 자기한테 온 게 아니면은 반송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자기한테 온 게 아니면 반송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 네트워크 상에서도 그런 일련의 과정이랑 비슷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볼게요. 자, 위쪽을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오른쪽 컴퓨터에 무사히 전달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컴퓨터는요, 이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는 에크라는 신호를 생성을 합니다. 에크라는 신호를 생성해서 반대쪽 컴퓨터로 보낼 거예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컴퓨터 두 번째 사례 볼게요. 왼쪽에 있는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는데 중간에 없어졌네요. 중간에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받지 못했어요. 중간에 받다가 끊어졌어요. 자, 그러면 어떤 신호를 생성할 거냐면은 네크라는 신호를 생성을 할 겁니다. 이 네크라는 신호를 생성을 해서 다시 반대쪽으로 송신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에크랑 네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요. 자, 에크라는 거는요, 데이터를 잘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데이터를 잘 받았다라는 뜻으로 정보를 받는 기기에서 보내는 기기로 다시 신호를 보내주는 건데, 이 정보를 받는 기기가 에크라는 신호를 이 정보를 보내는 기기로 다시 보내주면요, 이 정보를 보내는 기기는 이 에크라는 신호를 받으면 송신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네크라는 신호는요, 데이터가 오다가 오류가 생겼다라는 뜻으로, 자, 데이터를 다 받지 못했어요. 다 받지 못했을 때 네크라는 신호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이 네크라는 신호는요, 데이터를 다 받지 못했을 때 받는 기기에서 보내는 기기로 이 네크라는 신호를 전달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보내는 기기가 이 네크라는 신호를 받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송신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크라는 개념과 네크라는 개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네트워크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자, 이거는 어떤 거에서 나오는 거냐? 주로 데이터 통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여러분 2학년 2학기에 배우는 과목이에요. 자, 실제 배우는 내용에서는요, 신호랑 관련된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파동 관련해서 물리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리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 그리고 실제 컴퓨터 사이에서는요, 데이터 통신은요, 우리 라우터랑 스위치랑 게이트웨이 같은 사이에 여러 가지 기계들이 간섭을 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그것까지 하면 너무 어렵고 제가 설명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충고하고 싶은 거는요, 벼락치기 하지 마세요. 이 과목은 벼락치기 하는 과목 아니에요. 다른 과목 다 해도 되는데 이 과목은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배우는 어떤 과목보다 가장 책이 두꺼워요. 그 책을 다 진도를 나가니까 벼락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권투를 빕니다. 자, 그래서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아까 소스 저기서 주소 정보 보낼 때 발신인 정보도 같이 보내나요? 소스 주소 보낼 때, 네네. 발신인 주소도 아까 설명을 깜빡하고 안 했는데, 아까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4번 주소 헤더 붙이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헤더 붙일 때 우리 아까 깜빡하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데스티네이션 호스트의 주소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소스 호스트, 그러니까 보내는 기기의 주소도 여기에다가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 받는 주소랑 본인 보내는 주소 둘 다 적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자, 그럼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세미나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